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법망에서 빠져나간 범죄자를 음지에서 처벌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재판을 받고 상하는 벌을 받는다. 붕붕붕! 나는 야 트럭맨 끝내주는 남자지. 보셨다시피 피고인은 책임 능력이 부재합니다. 어쩔 수 없군.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처벌을 피해가는 범죄자도 존재한다. 그런 범죄자들이 인생을 구가할 때 유족은 비탄에 잠길 수밖에 없는가. 아내와 딸은 제 모든 것이었어요. 사람을 차로 죽인 살인자가 그때의 허접한 연극으로 무죄를 받다니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의뢰를 받아들이죠. 아니, 내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법의 힘으로 안 된다면 음지에서 끝없는 고통을 주면 될 일이다. 붕붕붕! 나는 야 로드롤러맨! 죄송합니다. 전 정상. 저 친구도 심신미약이니까 무죄 맞지? 그것이 우리 고문 소믈리에의 사명이다. 그런 사명을 진 탓에 깊은 한을 지닌 이들이 내 사무소로 찾아오곤 한다. 어서 오십시오. 저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요 2년 동안 잠을 통 못 자서. 이번 의뢰인은 겉보기에도 피로감이 짙었다. 용건을 묻자 남자는 푹 숙이고 있던 고개를 슬쩍 들어 올렸다. 이주인 씨, 한 남자를 찾아서 죽여주십시오. 저 끝없는 심연과도 같은 눈은 나도 잘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눈이다. 의뢰인의 이름은 미나가와. 2년 전까지만 해도 그에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다. 아빠 다녀올게. 잘 다녀와. 다녀오세요, 아빠. 의뢰인은 보물 같은 가족들을 지키고자 매일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어느 날 행복한 나날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옆은 출입 금지입니다. 무슨 일이지?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집 근처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 의뢰인은 보초를 서던 경찰에게 물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집에 가야 해서. 주택가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집까진 제가 모셔다 드리죠. 경찰이 내놓은 불길한 대답에 의뢰인의 등골은 서늘해졌다. 폴리스 라인 안쪽엔 경관이 쫙 깔려 있었고 취재를 하는 이도 몇몇 보였다. 저 경관님, 피해가 있었던 집은 어디죠?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의뢰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터져버릴 지경이었다. 이윽고 자택에 도착했을 때 의뢰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말도 안 돼. 예? 여기가 선생님 집이었습니까? 영문을 알 수 없어 망연자실 서 있던 의뢰인에게 경관이 말을 걸었다. 이 집 주인 되십니까? 네. 가족분들의 안부 확인을 위해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안부 확인이란 말을 듣고 의뢰인은 현실감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 도착한 경찰서에서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가족 전원이 심폐정지됐다는 사실이었다. 누가 심폐정지됐다고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부인과 자녀분들입니다. 3명의 시신을 눈앞에 두고 의뢰인은 현실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렸다는 잔인한 현실이 의뢰인을 세차게 때렸다. 아직 어린 둘째는 목이 꺾인 채로 사망했다. 좀 힘드시다면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아니요, 모든 걸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딸은 칼에 심장을 찔렸고 아내는 성폭행당한 후 목이 졸려 사망했다. 범인의 정체는 바로 밝혀졌다. 현장에 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범인은 이 남자일 겁니다. 잭 로드리게스, 코스타리카인. 의뢰인은 피해자 연락제도를 통해 범인이 외국인임을 알게 되었다. 사건 현장인 의뢰인의 집엔 어질러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부인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갔더군요. 그깟 푼돈 때문에 내 가족을. 지갑 안에 있던 돈은 고작 2, 3만 엔. 범인은 그 돈을 훔치려고 의뢰인의 가족을 죽인 것이다. 사건 발생 3일 후 의뢰인은 자기 손으로 가족들을 관에 넣고 장례를 치렀다. 널 안아보는 것도 이걸로 마지막이구나. 싫어, 떨어지기 싫어. 가족들과의 마지막 순간 의뢰인은 시간이 멈추기를 간절히 바랬다.
사건 후 의뢰인은 그 집에서 나가 맨션에서 혼자 살았다. 범인은 대체 언제 잡히는 거야? 느는 것은 술, 담배뿐. 피폐한 삶 속 의뢰인의 관심사는 오로지 그 사건뿐이었다. 처음에는 경찰을 믿고 범인이 체포되길 기다렸지만 경찰은 더 이상 믿을 게 못돼. 내가 직접 범인을 찾겠어.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짤막한 인내심의 끈이 끊어졌다. 범인을 향한 증오심을 원동력 삼아 필사적으로 단서를 찾아 헤맸다. 돈은 얼마든지 내겠어. 잭이라는 코스타리카인의 정보를 줘. 정보료가 좀 비싼데 괜찮겠어? 경찰도 찾지 못한 범인을 개인의 힘으로 찾으려면 합법적인 수단으론 어림도 없었다. 코쿠엔가이의 거점을 둔 야쿠자 앞에 바짝 엎드리기까지 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 전 재산이라도 바칠 테니 제발. 이정한 각오로군. 좋아, 우리 구역에서 일어난 일이니 그놈을 찾는데 협력하겠어. 감사합니다. 큐어거크 조직에 내게 의뢰를? 심지어 순전히 당신을 돕기 위해서? 얘긴 들었습니다. 아주 유능한 정보상이라고요. 뭐든 좋습니다.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야쿠자에게 소개받은 정보상이 유력한 정보를 일러주었다. 코쿠엔가의 변두리에서 그 남자를 봤다는 메일고가 들어왔었지. 코쿠엔가이. 그놈은 반드시 내 손으로. 그 남자는 과거의 군인이었어. 일반인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겁니다. 화내지 말고 내 말 들어봐. 확실하게 전문가한테 맡기는 걸 추천하지. 그렇게 나를 찾아오게 된 것이다.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알았다. 미네가 씨, 마음은 이해합니다. 제 가족도 살해당했으니까요. 이주인 씨의 가족도. 그렇지만 제게 의뢰한다면 당신도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내 말에 의뢰인은 씁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미 오래전에 각오했습니다. 제겐 이미 아무것도 없는걸요. 미나가 씨, 그 눈동자 안엔 모든 것을 잃은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이윽고 의뢰인은 괴로운 듯이 얼굴을 찌푸렸다. 재판에 세우는 게 옳다는 건 압니다. 그치만 저는 무섭습니다. 만약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아니 정신 이상으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제 원하는 이 분노는 어찌해야 합니까? 극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지만 의뢰인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제 전부였습니다. 가족들의 삶이 모든 행복이었단 말입니다. 그 행복을 무참히 짓밟은 범죄자가 뻔뻔하게 살아있다니 전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는 가족을 빼앗기고 악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놈을 지옥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이 몸과 영혼을 바쳐도 좋습니다. 피눈물을 흘릴 듯한 애원, 영혼을 찢는 듯한 절규. 만약 내가 의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고 범인을 죽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의뢰를 받아들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이자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 원한을 거두는 것이야말로 고문 소믈리의 사명이니까. 제 야육을 채우고자 어린아이에게 손을 대고 죄 없는 일가족의 미를 빼앗은 죄, 짐승만도 못한 놈, 극한의 고통을 겪게 한 다음 나 이주인이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다. 그 죄의 대가는 무겁다. 지옥에 엎어도 네 놈에겐 턱없이 미지근하다. 떠나는 의뢰인의 병원 뒤 루카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선생님, 방금 그 말이 사실인가요? 가족이 살해당했다고. 그거? 궁금한가? 아, 네. 생각해보니 루카에게 자세히 얘기한 적은 없었다. 내 조수가 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니 이따 퇴근하고 한잔하러 갈 건데 같이 가겠나? 물론이죠, 선생님. 슬슬 얘기해 줄 때가 된 것 같다. 그날 밤 단골 술집에 루카를 데리고 갔다. 내 가족에 대한 얘기였지. 네, 그렇긴 한데 말씀하기 꺼려주시면 굳이 안 하셔도. 아니야, 이런 일을 하는데 그쯤이야. 루카의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혀를 술로 적셨다. 우리 집은 유서 깊은 명문가로 그 실적을 활용해 많은 사업체를 운영했었다. 잘했다, 시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도 차기 총수로서 경영학, 예의범절, 무예 등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회장님, 그 사업에 또 회방이 들어왔습니다. 그자들이 간섭했군. 요새는 꼬리를 숨기려조차 하지 않으니 부친이 하셨던 사업의 영향으로 집안에서 꺼림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시게요. 누군가가 너보다 뛰어나다 해서 그 사람을 질투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존경하고 별건 배워야 돼. 그럼 언젠간 그 사람에게 버금갈 수 있을 거다. 네, 아버지. 아버지는 늘 내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다. 하나같이 주옥 같은 가르침이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요즘 많이 힘드신가요? 그렇지 뭐. 그이의 성공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도 난 네 아버지가 자랑스럽단다.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슈퍼맨 같은 사람이야. 그때만 해도 나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부모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되리라는 걸. 그러던 어느 날 볼 일이 있어 외출을 한 나는 저녁 무렵에 귀가했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는 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집사와 하녀들의 시체가 집안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나는 피냄새가 풀풀 풍기는 저택 안에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대답해 주세요. 어머니와 아버지만은 무사하실 거란 가짜는 희망을 품고, 하지만 현실은 잔혹하게 짝이 없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은 지배인과 함께 온몸에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바로 알아차렸어. 범인은 적대 기업의 인간이라고. 아버지가 평소 고민이 많으셨었거든. 아, 그랬군요. 나중에야 안 사실인데 실행범은 거액에 고용된 인류 암살자였어.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게 나의 출발점이었다. 그 뒤로 우여곡절이 있어서 1년 뒤에 도시 변두리로 굴러들어갔고. 우여곡절이라뇨? 잠깐, 정부상이야. 나중에 얘기하지. 기회가 있다면 루카에게 설명해줘야겠다. 얘기가 길어질 테니까. 다음날 우린 고다이의 정보를 토대로 코쿠엔가의 변두리를 찾았다. 세계야, 오랜만이구만. 그동안 잘 지냈나? 예, 어르신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 노인은 이 일대 노숙인들의 총지휘자이자 내 은인이다. 곧바로 그 코스타리카인에 관해 묻자 어르신은 무언가 짚히는 데가 있는 듯했다. 아, 그 외국인 이 근처에 있다네. 오면 딱 알지. 살인 사건의 범인 아닌가? 맞습니다. 그놈이 더 사고를 치기 전에 회수해야겠군요. 잠복하고 있자니 제게 헛소리 짓거리며 나타났다. 에이, 돈 다 떨어졌네. 또 누구 쪽에서 빼앗을까? 일본인은 주머니도 가랑이도 허술해서 좋다니까. 잭은 제 범행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렇다면 동정도 용서도 필요 없다. 루커, 기습한다. 네? 이봐, 에이? 이따위 오물은 이 동네엔 필요 없다. 인간 쓰레기에겐 대화도 필요 없다. 최대한 가속이 붙은 기습 공격 한 방으로 놈을 기절시켰다. 잭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고문실로 옮겼다. 뜨거운 물이다. 일어나. 이놈은 인두겁을 쓴 괴물이니 묶어둘 필요가 있다. 잭은 추악한 비명을 지르며 눈을 뜨더니 빽빽 소리 질러댔다. 여긴 어디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입 다물어. 너에겐 질문할 권리가 없다. 이 불쾌한 목소린 그만 듣도록 하고 얼른 그 질문을 던지기로 했다. 넌 죄 없는 일가족을 죽이고 제 욕구를 채웠다. 아, 그 인간들. 그게 뭐? 그 일을 후회하지는 않는 건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안 드냔 말이다. 이자의 양심에 호소해 보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불결하게 짝이 없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그러게 누가 태평하게 살랬냐? 뭐라고? 그 여자 제발 애들만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었지. 의뢰인에겐 절대 들려주지 못할 폭언이 쏟아져 나왔다. 이 금수에게 반성을 기대한 내가 바보였다. 잘도 짓거리는군. 루카와 그거 이리 넘겨. 최대한 고통스럽게 몰아붙인다.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루카가 내게 용액이 든 병을 건넸다.
그 용액을 제게 등에 때려붙자 자욱한 연기와 함께 살타는 냄새가 올라왔다. 시끄럽군. 이건 네가 경험할 지옥의 서장에 지나지 않아. 이건 농염산으로 피부를 태워 살 안쪽까지 침투하는 무시무시한 용액이다. 뒤이어 루카오가 금속으로 만든 솔을 내게 건넸다. 어떠냐? 그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주지. 그 솔로 제게 등을 힘주어 쓱싹쓱싹 문질렀다. 이건 고대 중국에서 유래된 쇠세라는 처형법이다. 간다. 죄인의 등에 뜨거운 물을 끼얹은 후 솔로 문지르면 중국에는 뼈가 고스란히 드러난 채 사망에 이른다. 나는 이에 현대적으로 변형을 가해 솔은 금속지로 뜨거운 물은 염산으로 바꾸었다. 어떠냐? 뼈와 살, 장기까지 염산이 침투하는 기분은? 녹은 피부와 살은 벗겨지기 쉬운 상태가 되고 체액 섞인 염산이 몸의 중추까지 파고든다. 벌어진 상처 틈으로 척추뼈가 보이기 시작할 무렵 놈이 숨이 끊어질 기세로 말했다. 살려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어쩜 이리 뻔뻔할 때가.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집에 가고 싶다니. 정말 재밌는 소리를 하는군. 루카와, 들었나? 이 녀석이 살려달라는데. 아 웃겨. 우린 무심코 폭소를 터뜨렸다. 물론 그따위 헛소리 들어줄 내가 아니었다. 내가 널 왜 살려줘야 하지? 오물은 오물답게 하수구로 가라. 소리 뼈를 넘어 장기에 닿을 무렵 잭은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 이번 의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목적을 달성한 지금 고독함의 의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래도 전 믿습니다. 미네가 씨, 당신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리라고. 그때 내가 그러했듯이 사람만 있다면 희망은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니까.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